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여러분. 제가 쉬는 시간이 끝나고 종을 쳤는데도 이렇게 안 오시는 모습이나 이렇게 되게 제가 진짜 선생님이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멋있는 분들을 제가 학생으로 만나뵌 적이 없어서 지금 많이 떨리는데요. 사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학생들이 주로 초등학생들이겠죠. 그래서 직업병이 조금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반응이 와야 내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질문도 막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호응해 주시면 제가 신나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준비한 이야기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교실 소개 유튜브예요. 오늘 앞서 강의해 주신 선생님께서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해주셨고 또 교실을 벗어난 세상이 교실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또 다른 입장에서 또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들으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겹친다는 생각도 했었고 신기하게도. 그래서 사실 오늘 뵙게 되는 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아까 여기 이 자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내가 감히 앞에 서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나 그런 자리인가 하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길 바라냐면 되게 특이한 경험들을 그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요즘 세상의 모습을 되게 재밌게 구경을 하는 기회가 많았고 그 얘기들,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더 분명히 멋있는 가치를 만드는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 훌륭한 가치를 창조해내는 그 길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되고 또 영감이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이야기 가볍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 소개 또 조금 더 이제 어떻게 해서 교사를 하면서 유튜브 그리고 음악을 같이 하게 됐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걸 하면서 저희 반 교실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그 변화 속에서 제가 굉장히 배운 게 많습니다. 그 유튜브가 요즘 이런 거구나.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걸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려드려 보면서 또 시야를 다시 또 좁혀서 그러면 교실에서 또 교육에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유튜브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진짜 저는 교실 속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야기가 이승민 선생님이 하신 거랑 굉장히 겹칠 것 같아서 또 그런 재미 포인트들을 비교해 가면서 들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죠. 네, 혹시 저를 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혹시 유튜브를 보셨다거나 랩하는 선생님 있잖아 하면 그분 하고 이렇게 들어는 보셨다. 아무도 없네. 이런 자리가 또 오랜만이라 또 신나게 제 소개를 자랑을 좀 해보고 있어요. 고마워요. 여기 또 더 익숙한 친구가 이렇게 있어서 제 활동을 소개를 해볼게요. 저 되게 낯설지 않으세요? 선생님? 근데 유튜브? 그리고 음악을 하고 있다고? 제가 무슨 저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저 같았으면 저를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소개를 드리기 전에 뭘 먼저 말씀드려야 되냐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유튜브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선생님을 하면서 유튜브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우연히 아이들 손에 이끌려서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또 음악을 취미로 갖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2015년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7년차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주신 것처럼 비록 사표는 냈지만 선생님의 꿈은 저버리지 않고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생각입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꽤 많습니다. 42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조회수가 높은 거는 530만 회 정도 되는데요. 저는 아직도 이 숫자가 얼떨떨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유튜브를 많이 아직도 보지도 않고요. 유튜브에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무튼 이런 유튜브 활동을 하게 되면서 3년 전부터는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로 지금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영상을 찍고 어떤 음악을 하길래 저렇게 큰 숫자를 맞이하고 우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썸네일인데요. 이제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가사로 써서 아이들 목소리를 피처링으로 담아서 경기도교육청 홍보 영상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홍보 대사로서 수능이 다가올 때쯤에는 이제 아이들에게 수능을 응원하는 그런 음악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요즘에 또 작년부터 아이들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 씻기나 아니면 마스크 쓰기를 권장하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캠페인 음악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영상만 이렇게 썸네일만 보여드리면 또 너무 제 소개가 안 될 것 같아서 가볍게 공연을 살짝 준비를 해봤어요. 또 제가 같이 보듯이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잔소리라는 곡이고요. 제가 사실 이 곡을 들려드리기 전에 살짝 스토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교사로서 아이들의 제안 덕분에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반응이 이렇게 좋은 반응이 많았고 또 나쁜 반응도 있었어요. 안 좋은 반응. 어떤 안 좋은 반응이 있었을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선생님이 교실에서 랩을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라는 걸 마주했을 때 부정적인 시각. 저 대답해 주셔야 진행 잘한다고 했잖아요. 상상이 되지 않으세요? 그쵸? 교사가 무슨 애들 가르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저거 하느냐고 소홀하는 거 아니야?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음악이라는 취미를 교육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같이 발령받은 제 교사 동기들은요 다들 활동을 하나씩 해요. 어떤 활동을 하냐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춤을 추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진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책을 쓰거나 조금 흔한 활동이죠. 그런 교육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이 보통 활동을 하실 때 교사인 걸 숨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춤을 추는 동아리에 갔을 때 선생님인 걸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이라고 밝혔을 때 달라지는 시선이 정말 있잖아요. 잣대가 있고 좋은 선생님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하나의 틀에 갇히게 되는데 그 틀이 저는 약간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선생님들은 교실에 갇혀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 교실에 갇혀서 얘들아 세상이 저렇게 변하네 나가서 잘해봐 이렇게 밖을 가르치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가서 계속 뭔가 성장하고 더 부딪히면서 나도 같이 변화하고 그리고 그 변화를 교사의 걸음은 결국 교실로 향한다고 생각해요. 그 걸음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세상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억울해서 어벤져스를 모으듯이 약간 취미를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아봤어요. 작곡을 하시고 비트를 찍으시는 선생님을 모셔고 그리고 또 영화를 찍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분께 이제 뮤직비디오도 부탁해보고 노래 부르시는 분께 피처링도 부탁해보고 그림 그리시는 분한테 뭐 이제 앨범 커버도 부탁해보고 그런 식으로 선생님과 함께 만든 노래였습니다. 제목은 잔소리예요. 그래서 좀 쉬었으니까 자리에 앉자부터 가사가 시작합니다. 오늘 너무 적당하네요. 그래서 잔소리라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되게 싫어할 만한 소리인데 음악에 힘을 담아 우리의 진짜 진심과 걱정, 사랑을 전해보자 이렇게 함께 만든 노래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신나는 거라 이렇게 박수 같이 쳐주시면 들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조금 부끄럽네요. 공연장처럼 신나게 즐겨주세요. 얘들아 종쳤잖아 얼른 자리에 앉아 책상 줄 맞추고 교과서 좀 꺼내봐 복도에서 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지각 좀 하지 말고 숙제 좀 내오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후회 안 하려면 근데 책이나가 하냐 진짜 행복하려면 너 자신에 대해 깊게 공부해야 돼내 행복을 만들어갈 길을 고민해야 돼 긍정적으로 살자고 가르치지만 사실 선생님도 툭하면 우울함에 빠져 기분이 좋을 때 사실 뭐든 할 수 있지 진짜 어려운 건 부정적인 걸 소화하는 거야 울고 싶은 기분이 들 때 그냥 깨물어 누군가 널 아프게 할 때 다시 일어서는 법 그리고 화해하는 법 그리고 다시 웃는 법을 너는 잘 알고 있어 혹시 MR 조금만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내 허리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처럼 말야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그냥 잔소리가 맞아
누군가를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것 강하고 멋있는 게 절대로 아니란 것 비록 겁이 많을 순 있지만 비겁하지 말자 누군가 아파할 때 그걸 구경하지 말자 약한 자일수록 더 약하게 돌봐주고 강한 자에게 강하게 덤비는 걸 배웠다면 넌 밤에 오면 몰래 보던 웹툰 그리고 PC방을 조금 더 즐겨도 괜찮을 것 같아 땡땡이를 칠 거라면 다음 수업 때 마음 맞춰 날 각오를 하고 욕하면서 노는 건 좋은데 어떤 욕들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기로 해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고 외모보다 너의 말이 결국 너를 나타낼 테니 부모님을 들먹이며 웃어넘기는 그런 사람은 우리 반은 절대 없기를 빌어 잔소리로 들릴 걸 알아 마치 내 허리도 선생님께서 주셨던 말처럼 말야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그냥 잔소리가 맞아 알아서 잘할 걸 알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픈 말야 나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말야 카톡 말고 목소 편지로 맘을 전해봐 넌 국어 시간에 고쳐 쓰기는 잘 안 했지만 편지지는 분명 몇 장씩 찢을 테니까 한강은 세계 최고의 야경이니까 꼭 돗자리를 챙겨가서 2시간은 봐 보름달은 한달에 딱 한 번만 뜨니까 가끔 달이 밝을 때 선생님 생각한 번 하고 설렘은 달콤할 거야 취해서 실수하지 말고 사람의 진심을 똑바로 대해 이별은 아플 거야 그래도 무너지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소중히 대해 20살이 되면 꼭 선생님을 찾아와서 맛집에 데려가서 술도 한잔하게 쌤은 술을 잘 못해 맥주 한잔이 고산이지만 빨리 채로 맛을 보고 웃어보게 잔소리로 들릴 걸 알아 마치 내 머리속 선생님께서 주셨던 말처럼 말야 그치만 어쩔 수 없잖아 사실 그냥 잔소리가 맞아 알아서 잘할 걸 알지만 그래도 꼭 해주고픈 말야 네, 잔소리를 하시는 입장이시기도 하고 들어보셨던 입장이시기도 하니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이 음악의 힘을 빌려서 선생님들의 진심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만든 곡이었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잔소리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박수를 치다가 맞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쳐주셔가지고 저 너무 힘차게 공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좀 괜찮게 들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요. 아이들과 음악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저런 걸 시작하게 됐는지 좀 스토리를 들려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취미 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대에서 만났어요. 교육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쯤에 동아리 하나는 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매니저로 들어갔습니다. 랩을 할 줄은 몰랐고요. 힙합 동아리에 매니저로 들어갔는데 그때 동아리원이 5명이었어요. 물 5개 사오면 제 일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할 게 없어가지고 공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시작했던 음악이 3월에 이제 발령받고 나서 아이들을 만나서 소개를 할 때 선생님 취미는 랩이야 하고 소개했더니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해보세요. 선생님 랩 해봐요. 네, 아이들 좀 무례하죠. 선생님 해봐요. 그러면 차마 부끄러워서 내가 못하겠으니까 선생님 연습했던 영상이 있는데 그거 유튜브에 올려놔 볼게. 그거 보러 올래? 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네 좋아요. 그래서 한 개를 원래 비공개로 제가 이제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저장해놨던 연습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거 한 개를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전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6학년 2반 쌤이 유튜버를 하더라. 난리가 났어요. 제 팬들이 막 생기고 제가 어깨가 으쓱해졌어. 그때 조회수가 한 500회 정도? 지금 500만 회인데 그때는 500회 정도였어요. 첫 회 때.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 매체에 관심이 많구나. 나도 유튜브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왜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지? 하고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어요. 이제 5학년이었던 아이들이 소문을 듣고 6학년이 되어서 저희 반에 또 저를 만난 거예요. 또 그럼 3월에 저를 뭐라고 할까요? 만나자마자 네, 랩해주세요. 유튜버라면서요. 왜 안 올려요? 그러면 저는 또 이제 하나 또 찍어서 올려줄게 하고 올렸던 영상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그 영상을 퍼가뒀고 어떤 인터넷 기사 같은 게 나면서 이런 선생님들이 있다더라 하면서 갑자기 많은 선생님들이 구경을 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냥 학교에 사람들만 볼 줄 알았는데 외부 사람들이 막 보러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영상 3개에 올렸을 때쯤에 10만 명을 바로 넘겼습니다. 그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사실 한 3만 명대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만 명, 8만 명, 10만 명 넘어가니까
네, 막 철렁철렁했어요 진짜. 전화가 올 때마다 막 애들한테도 그랬어요. 얘들아, 선생님 곧 잘릴 거야. 선생님 교사의 품위로 손상시킨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받았죠. 여보세요? 이 선생님, 이렇게 된 김에 우리랑 홍보 영상 찍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쯤에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아, 유튜브라는 매체 자체가 역할이 굉장히 변화하던 때였어요. 저 이전에 이런 걸 시도했던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셨는데 좀 안 좋은 시선을 많이 마주하셨다고 들었는데 아,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내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선한 영향력과 가치들이 충분히 있겠구나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교육청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내주시면 그게 경기 교육의 홍보가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좋게 제안을 해주셔서 이런 방금 보여드렸던 그런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노래에 담아보고 그걸 음원으로도 내보고 막 아이들한테 진짜 음악으로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좋은 시선들도 많이 만났었어요. 근데 뭐 홍보대사를 하고 나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선들이나 민원들이 굉장히 계속됐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결국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순간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한테 이걸 내려놓고 나서 이만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근데 얘네들을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이 못난 사람들이 던지는 오해의 돌멩이에 맞아 무너지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 계속 음악하는 유튜버 선생님 이거를 계속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사실 되게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유튜브를 싫어했어요. 근데 유튜버가 갑자기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유튜브를 막 알려줬습니다. 저한테 유튜브를 해보라고 제안한 것도 아이들이었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 올린 영상이었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막 배웠어요. 선생님 썸네일 그렇게 만드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하트 누르셔야 돼요. 뭐 알려주기도 하고요. 저는 막 물어봤죠. 야 그래서 너네는 어떤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니? 그럼 우리 이번엔 어떤 영상을 찍어볼까? 너네 교실에서 유튜브를 한다고 한다면 선생님이랑 어떤 걸 해보고 싶어? 같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첫 회 때 저희 반에서 만들어졌던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4가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레포 형성과 소통입니다. 이 소통 키워드가 앞으로 계속 아까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소통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나도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자만했어요. 23살에 제가 조금 어린 나이에 선생님이 됐고 아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네? 세대 차이 얼마 안 나겠는데? 나는 얘네들과 공감이 잘 되고 그냥 되게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니었던 거죠. 이 유튜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실제로 많이 들어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사용하는구나. 유튜브를 넘어서서 아이들의 관심사가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에 처음으로 관심을 귀 기울였던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훨씬 더 가까워져서 많이 같은 활동을 하게 됐고 두 번째로는 생생한 넥티켓 교육인데요. 사실 요즘 아이들이 점점 더 요즘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점점 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만큼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혹은 더 오랜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스럽게 마주했던 부분은 뭐냐면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온라인에서는 아이들이 혼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 길을 바로 잡고 그 안에서 어떤 언행을 해야 되며 어떻게 길을 찾아나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데 그거를 바로 옆에서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장면 바깥에서 분명히 우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죠. 교실에서 PPT를 띄워놓고 얘들아 누리집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온라인 예절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얘기가 굉장히 멀어요. 와닿지 않아요. 실제로 그 길잡이가 되기에는 굉장히 친근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라 오히려 그 교실 안에 유튜브를 가지고 와서 함께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네티켓 교육을 굉장히 생생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댓글들이 달렸을 때 저는 처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이 댓글들을 아이들한테 노출시켜도 되는 게 맞나? 아이들은 이 댓글을 아예 안 읽게 내가 눈을 가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했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먼저 그 댓글에 더 멋있는 댓글을 달더라고요.
선생님한테 저희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저희 선생님 그러신 분은 아니고 저희 이런 영상 찍은 거예요. 아이들이 훨씬 더 의젓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이 도망가요. 왜냐면 이 영상에 나오는 이 귀요미 꼬물이들이 이렇게 의젓한데 나는 이렇게 악플을 달고 있네?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어디 가서 저는 믿어요. 어디 가서 그 아이들은 함부로 댓글을 달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실제로 억울하고 누군가가 실제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걸 더 나아가서 그걸 지켜주는 경험을 했고 그 함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걸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사실 경험만큼 좋은 학습은 없잖아요. 그 안에서 그 온라인 안에서 이런 선생님과 만나는 장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발적 참여입니다. 제 아이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던 두 번째 계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거 찍어볼까 했더니 선생님 저희 그러면 회상 선거하는 거 한번 찍어서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카메라를 줬어요. 한 반 친구한테. 너가 이렇게 찍어봐. 선생님이 편집해서 올려볼게. 근데 이 친구가 카메라를 들고 딱 이렇게 서자마자 아이들의 모습이 180도 바뀝니다. 이렇게 앉아있던 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원래는 한 3명 정도를 손들던 아들이 10명 정도 손을 들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회장이 되면 애들이랑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던 애들이 제가 회장이 된다면 엄청 멋있게 해요. 영상에 멋있게 담기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은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교육 현장에 어떤 영상 매체 하나를 가볍게 적용하기만 해도 아이들의 그 표현 욕구를 확실히 자극할 수 있고 좀 더 다른 모습을 우리가 꺼내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던 거죠. 저는 제가 회장이 이 아이가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상황이었어요. 얘가 이렇게 크게 발표를 할 수 있네? 카메라 덕분에 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교사의 자기계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사의 걸음은 결국 교실로 향한다고요. 선생님들은 직업병이 있어요. 뭐 재밌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요 꼭 그 생각을 해요. 이거 교실에 이렇게 써보면 되겠는데. 방탈출을 하고 나면 문제 재밌네. 교실 탈출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재밌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나면 애들이랑 이런 영상 만들어 보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에 결국 다다랐거든요. 이런 좋은 마음들을 이제 존중을 하면서 교사들이 자기 개발을 점점 더 하게 되면 아까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 다양한 교사가 결국 다양한 아이들을 존중하고 그거를 키워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도 성장하는 존재가 되어야 교실도 성장하고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실을 만든다는 것 저는 이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저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꼼꼼하지 못한 성격에 뒷심이 없는 편이라 아이들이랑 뭔가 프로젝트를 뭘 하려고 하고 거꾸로 수업도 사실 시도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사의 자질이 없나 하고 막 매너리즘에 빠지던 때에 저만의 무기를 찾은 거죠. 정답은 없는 거라고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사에도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고 성장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가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도 분명히 저한테 엄청난 숙제였던 그런 내용들인데 유튜브를 하자마자 이 4개가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해결은 아니었지만 이 4가지를 유튜브가 해버리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죠. 유튜브 대체 뭐길래 내 교실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유튜브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집중했던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장 그래프예요. 가장 유튜브가 급성장을 했을 때의 그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저 때쯤에 저도 유튜브의 역할이 변화하면서 다행히도 교육청에서 저한테 홍보 영상을 만들어 보자고 했던 그 제안이 있었던 그때인 거죠. 자,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2가지를 더 보고 싶어요. 뭐냐면 노란색과 초록색을 이겼어요. 깜짝 놀랄 만한 결과인 것 같아요. 이거 뭐랑 뭐죠? 카카오톡과 네이버입니다. 저거 SNS에서 아무리 1등 하던 아이들이 성장을 하고 1등을 해도 저 2개는 계속 못 이겼어요. 페이스북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유튜브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걸 이길 수 있었을까요? 2가지 기능을 갖췄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정보와 소통입니다. 이 안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소통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걸로 공감대가 형성돼서 소통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2번째로는 네이버에 검색을 안 하고 정보를 유튜브에서 얻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정말 쓸만한 정보, 최신 정보는 네이버보다 유튜브에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유튜브 그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 다른 거 다 합쳐도 유튜브가 안 될 만큼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10대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여러분께도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유튜브를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혹시 매일매일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매일 보지는 않아요. 네.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그럼 매일매일 보긴 하시는데 한 2시간 아래다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2시간 아래로 보신다. 이게 제일 보편적이네요. 저는 매일매일 2시간 이상 봅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는 한 2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중고등학생 특히 4시간 이상 매일매일 보나요? 했을 때 거의 절반이 손을 들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보죠, 아이들이.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저한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선생님이 유튜브를 하면 애들이 유튜브 더 보는 거 아니에요? 애들 유튜브 좀 덜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안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 하루에 1시간만 보는 게 적당할까요? 30분만 보는 게 적당할까요? 이렇게 접근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유튜브 교육을 고민하시는데 저는 이제 방향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제가 그랬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깨달은 건데요. 못 보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이 정보와 소통 측면에서 아이들이 표현 능력 아니면 그걸 받아들이는 능력, 그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뒤처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여가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서 정보와 소통 측면에서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다면 그 안에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몇 시간이나 할 것이냐 얼마나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냐에는 지금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미 정보력이 엄청나게 유튜브는 커지고 있어요. 제가 4가지 썸네일을 가져왔는데 이 4가지 썸네일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 네, 전문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대답해주면 막 신나요. 뭐냐면요. 진짜 어디 가서도 만나기 힘든 전문 직종을 가지신 분들이 유튜브를 찍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전문성을, 이 정도 전문성이 담긴 이야기들은 옛날에는 TV 프로그램 혹은 굳이 고르자면 책 찾아볼 수 있는 건 책 아니면 진짜 네이버 지식인 태양신 답변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분들의 채널에 직접 가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분들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말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분명히 인터넷 시대에서 자랐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검색도 했고요. 지식원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지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다른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에게 직접 질문하고 그냥 그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분야 전공한 전문가와 어떤 정보를 다 나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특기, 진로 혹은 이런 분야에서 그 정보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럼 이 유튜브를 활용하는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야가 계속 넓어지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아이들의 관심사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에 가장 모범사례였어요. 방금 앞서 강의해주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그런 저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3가지 키워드를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덕후입니다. 이 덕후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 혹시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른손 이렇게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 덕후가 좋은 단어인지 나쁜 단어인지 한번 골라서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후는 좋은 거다. 오, 네, 훨씬하네요. 네, 덕후는 안 좋은 거 아닌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 다들 네 이렇게 답변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부정적이라는 답변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부정적이기 시작한 단어가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너무 추구하느냐고 사회생활을 안 하고 사회성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덕후라고 부르곤 했죠. 근데 그 덕후의 새로운 이미지들이 많이 씌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예시를 제가 마블 덕후라서 혹시 여기 마블 덕후 계신가요? 하면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혹시 여기도 계신가요? 마블 덕후? 안 계시나요?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마블 덕후 계신가요? 했을 때 손을 든다는 거는 이게 부정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부터가. 내가 덕후임을 표현하고 싶고 이걸 공감하고
같은 덕후를 만나서 소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게 나를 나타내는 곧 취향이 인격이 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 자체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도의 차이도 굉장히 존중받고 있죠. 취향 존중, 취존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뭐 예를 또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사실 제가 마블 덕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언맨 슈트를 하나 샀거든요. 3천만 원짜리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큰일이다. 네, 사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이 반응을 한번 이끌어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를 들어본 건데요. 제가 이 예를 들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와 능력 있나 봐요. 구하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어쩌려고 그래 젊은 나이에 저축해야지 그쵸? 두 가지 반응이 갈리는데 점점 전자의 분위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느끼시나요 여러분들? 자, 덕후라는 키워드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N잡 시대입니다. 사실 이 N잡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동시에 저처럼 N가지 잡을 가진 사람 그리고 또 평생 살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더 거치게 된다는 의미. 근데 둘 다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정말 제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꿈을 물어봐요. 장래희망을 물어보죠. 그럼 보통 아이들은 장래희망을 하나 얘기합니다. 저는 그러면은 장래희망을 하나만 삼지 말라고 해요. 너가 그 하나로 평생 먹고 살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 지금은 0%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될 거고 그 안에서 계속 꿈을 꾸게 될 텐데 그리고 그거를 계속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어떤 걸 고민하고 어떤 걸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나요? 그러면 세상을 보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는 너 내면을 계속 보고 고민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분야를 좋아하고 어떤 길을 걸어갔을 때 행복한지를 고민해야 내 길이 계속 바뀔 때마다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선생님처럼요. 제가요 또 두 번째 단어를 한번 꺼내볼게요. 이 N잡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퇴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이다. 퇴사. 부정적인 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퇴사. 아무래도 그렇죠. 아니다. 퇴사 좋은 거 아닙니까? 네. 퇴사도 이렇게 갈려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지금 반반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따가 혹시 시간이 되시면 아무 포털이나 아무 데나 퇴사 한번 검색해보세요. 다 신나 있어요. 네, 다 신나 있어요. 왜냐하면 퇴사를 한 결정 자체가 원래는 부정적인 게 맞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여기가 견디기 힘들어서 나온 거고 내가 이제 돈을 벌 자리를 찾아야 되고 사실 제가 사표를 쓴 것도 그래요. 걱정을 하시기도 해요 많이. 유튜브 하면서 교사 생활에 문제가 있었나 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더 초점을 그 뒤에 맞추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설레고 들뜬다. 내가 꿀 수 있는 꿈, 내가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어떤 게 있을까에 점점 더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퇴사를 찾았을 때 나오는 이미지들입니다. 고진감래, 고용해 주셔서 진짜 감사한데 집에 갈래. 그리고 이 짤은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이게 어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를 회사 컴퓨터에 바탕화면에 깔아놓거나 혹은 단톡방에 이제 보내고 퇴사해버리는 게 유행했어요. 유행했다고요 여러분. 퇴사가 흥겨운 분위기로 유행하기도 해요. 저는 이 장면에서 어떤 분위기를 읽냐면요. 정말 과감해지고 있죠. 어떻게 말하면 겁이 없어요. 사실 저는 가장 안정적인 직장인 교사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차곡차곡 밟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에 저였다면 이해가 안 갔을 것 같아요. 이승균 선생님을 보면서 와 하면서 딴 세상처럼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점점 더 세대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공감을 많이 받는 트위터 글이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회사 좀 안 다닌다고 돈 좀 안 번다고 인생 안 망하는데 영어 좀 못한다고 여행 못하는 거 아닌데 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을까? 아까운 내 20대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이 없는 그리고 옛날에 같았으면 뭔가 정답이 아닌 길을 갔을 때 아까 뭐 친구들이 만나서 이렇게 다른 길로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두려움이 점점
지워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자퇴를 하거나 나는 대학을 안 갈 거야 라거나 혹은 그냥 좋은 회사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과감하게 사표를 던진다거나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결혼 안 할 건데 애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 아이고 할 만한 결정들이 더 이상 쯔쯔쯔 걱정스럽고 두려운 그런 결정이 아닌 거죠. 나만의 기준이 있고 그게 확고하다면 오히려 멋있어 보이고 그게 부러워 보이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 미디어 시대인데요. 분명히 이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제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과거에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아이들이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겠구나 그에 맞춰 교육을 해야지 생각했지만 이 단어를 접했을 때 저는 그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아, 개인이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시대. 누군가는 미디어가 되겠구나. 나는 끝까지 소비자. 나는 계속 그걸 구경하겠지. 이렇게 실제로 느끼시는 분들이 실제로 제가 강의를 나가면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아요. 근데 점점 더 아이들은 생생하게 1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 안에서 나와 훨씬 친근감 있는 내 친구가 혹은 내 옆집 사는 사람이 혹은 우리 반 학교에 딱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가진 채널을 운영하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게다가 거의 핸드폰을 처음 선물 받자마자부터 요즘 핸드폰은 100만 원이죠. 그 100만 원이 거의 카메라 값이에요.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들고 학창 시절을 보냅니다. 영상을 다 찍어봤고 다 편집해봤어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유튜브에 채널이 있는 채로 유튜브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채널에 내 갤러리에 있는 영상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로 시작해요. 시작점이 아예 다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에 멋있게 담기고자 하는 자기 표현의 욕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에 굳이 담기고 싶거나 굳이 이걸 생산하고 싶거나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아이들과 유튜브 관련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언젠가는 나도 이런 영상에 나가봐야지 혹은 부끄러워서 영상에 출연하고 싶지 않은 친구들도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고 내 이야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세 가지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려봤는데 사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정리를 한 건 아니고 가장 보이는 큰 특징들을 이렇게 탁탁탁 정리를 해봤더니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큰 줄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인데요. 이걸 보면서 요즘 아이들이 어디에 딱 꽂혀 있구나가 보이시나요? 네, 속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죠. 진행해도 되겠죠? 뭐냐면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예요. 나. 나만의 행복. 내가 좋아하는 것. 모든 관심사가 쏠려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얼마나 진하게 찐 덕후가 되어서 그걸 쫓아다니고 추구할 것이냐. 그걸 위해 얼마나 과감한 결정을 하고 나만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디에 담아내고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여기에 세대의 관심이 몰려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께도 꼭 그래서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떠오르는 게 딱 있으신가요? 저는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을 좋아해요. 저 되게 먹는 것도 되게 좋아했어요. 먹방도 되게 자주 보고요. 요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좋아하는 게 있고 저는 운동 쪽은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여러분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나 좋아하는 거 이거 있고 언젠가 해보고 싶은데 나중에 해봐야지. 이거 하고 사는 사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언젠가 꼭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나중으로 미뤄두셨다면 꼭 지금 그거 깨부셔서 가까이 땡겨오실 때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많이들 행복해합니다.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완벽한 재능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저처럼 사실 제 아까 공연 보셨다시피 가수급은 아니에요. 엄청 그냥 음악을 즐기는 사람 정도인 건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수평적 패러다임이죠. 친근한 것들이 훨씬 더 사랑받고 소비되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얘기가 너무 넓어져서 교사의 신분, 교실로 돌아와서 그럼 아이들에게 이런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도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서 유튜브는 좋은 거고 해야 되는 거고 막으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는 안 좋은 게 훨씬 아무래도 더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안 좋은 것들에 피해가며 좋은 것들에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찾기를 해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겠죠.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지 간단하게 키워드 중심으로만 살펴볼게요. 이제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잖아요. 유튜브는. 제일 무서운 건 저는 추천 동영상 제도인 것 같아요. 그 기능.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어딘가로 자꾸 이끌어갑니다. 원래 TV에 비해 유튜브의 장점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선택을 자꾸 유튜브가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내 관심사, 내가 하나 봤던 그 관심사 안에 갇혀버려요. 비슷한 걸 추천해주니까요. 필터 버블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확증 편향, 그 안에서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고 게다가 편향돼 버리고 그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거를 깨부수고 혼자 유튜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누군가와 함께 그걸 충분히 이야기 나누고 그 안에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짜 뉴스나 익명성 실제로 정말 착한 아이들도 이 유튜브 안에서 많이 싸워요. 왜 싸우냐 하면은 내가 가진 정의로 남을 때려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참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 아이들 사이에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한테는 비난을 쏟아부어도 돼요. 그런 분위기 혹은 진짜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내포 형성이 돼요. 그 크리에이터라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긴 한데 그래도 착한 사람인데 어른들은 이 사람의 진가를 몰라. 이 사람 내면은 되게 착해. 이렇게 친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보지 말라고 해도 안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소비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경우도 어른들이 잘 몰라요. 너무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 괜찮아 보여요. 뭔가 짜집기해서 만드는 2차 창작물이나 혹은 몰래카메라 같은 그런 영상들이 유행하면서 이런 걸 만들어도 된다고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것들은 세 번째 줄인 것 같아요. 혼자 아이들이 유튜브를 사용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걸 같이 보고 같이 추천해보고 토론해보고 이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까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에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걸 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막 말합니다.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봐요. 그럼 너는 뭘 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저는 이런 채널을 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저한테 말을 못해요. 선생님 제가 보는 채널은 보여드리기 좀 그래요. 그럼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느꼈을 거예요. 내가 보는 건 당당하게 말하기 좀 부끄럽구나. 근데 이거를 혼자 보고 친구들이랑만 얘기했을 때는 문제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냥 그 대화의 포인트, 그냥 그 대화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시간들을 공적으로도 혹은 뭐 많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아이들은 소비자에 그치지 않은 게 생산자가 될 거예요. 이 생산자가 될 아이들에게, 유튜버가 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해줘야 하는 이야기. 일단은 함께 영상을 계속 만들어보는 거를 저는 계속 추천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아까 저작권이나 초상권 같은 영상 제작 윤리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기 표현은 결국 자기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들고 싶은 친구는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춤을 잘 춰야 되나, 어떤 춤을 췄을 때 제일 멋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장을 계속 열어주는 것 자체가 자기 이해를 촉진하는 활동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요즘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고자 할 때 많이 빠지는 오류인데요. 숫자에 너무 목매기 시작합니다. 구독자, 좋아요 이게 돈이 되기 시작하면서 뭔가 바뀌어요. 나는 나를 담아내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진정한 내 모습보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높아지는 그 모습으로 나를 자꾸 바꿔갑니다. 근데 이게 함정인 게 여쭤볼게요. 가장 치트키가 있어요. 구독자와 조회수를 한 방에 모을 수 있는 어떤 치트키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 그건요. 아까 앞서 말했던 가짜뉴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거예요. 그거 하면 금방 모여요. 그쵸?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클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가 유튜브에 나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숫자를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길을 잃으면 점점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게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네가 하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게 너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하나 곡을 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자기 개발을 하고 아이들에게 세상을 더 이야기해주고 이런 선생님들의 꿈을 조금 말하고 싶어서 스승의 날 때 제가 선생님들께 만들어드렸던 노래인데요. 선생님에 국한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어른, 저는 꿈꾸는 어른이 꿈꾸는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복한 어른이 결국 행복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만든 노래인데요. 여러분께도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뭐 좋아하시냐고요. 꿈이 뭐세요? 제 이야기를 하기엔 조금 그쵸? 근데 그래도 너무 중요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꿈을 꾸시나요? 그 꿈 꼭 더 꾸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꿈을 꾼단다 들려드려 볼게요. 음악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면 아직도 선명한 느낌 어른이 돼도 내 가슴은 두근데 내가 꿈을 꾸는 건 나를 찾아가는 건 너에게 보여줄게 멋진 세상을 책임도 꼬맹이 시절에 숙제를 하고 냈지 그 장래 희망에 어떤 걸 적어야 할까 난 뭘 좋아할까 고민하며 떠올린 것들이 많았지 않아 별 특별할 거 없는 그런 재능이었지만 늘 특별한 하루를 선물하던 그 꿈들을 예쁘게 접어린 시절에 걸어들고는 일을 꿈꾸며 지금 이 길을 걸었어 우리 너희에게 이 세상을 보여줘 내가 꿈을 향해 걸어갈 길을 알려줘 이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꿈꾸는 법을 배울게 그래 너희와 함께 꿈을 꾸는 자만이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내 가슴은 두근데 내가 꿈을 꾸는 건 나를 찾아가는 건 너에게 보여줄게 멋진 세상을 딱 26평짜리 작고 네모난 내 자리 어떤 사람들은 우린 여기에서만 가만히 살아야 한다 생각하나봐 걸음을 멈추면 내가 만나는 세상이 작아지겠지 우리가 너의 꿈을 몰라줄 거야 교실을 나서면 세상에 많은 도전에 넘어지겠지 우리 서로 손을 잡아줄 거야 우리 너희에게 이 세상을 보여줘 내가 꿈을 향해 걸어갈 길을 알려줘 이 너희와 함께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꿈꾸는 법을 배울게 그래 너희와 함께 꿈을 꾸는 자만이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귀 기울여봐 말하는 대로 용기를 내봐 꿈을 꾸는 건 나를 찾아가는 건 너희가 함께할 이 멋진 세상을 열어줄게. 네, 아이들도 어른들도 꿈꾸는 세상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도 꿈을 꾼다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사실 아까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되게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잤습니다. 네, 수업인데 이렇게 멋진 공연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발표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동적으로 두 분 이야기 잘 들었고 느끼는 점도 참 많고 그런데요. 참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젊은 세대 그러면 헬조선을 얘기를 하고 탈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두 분 선생님 발표에서는 아주 굉장히 희망찬 미래를
보는 것 같고 아주 에너지가 넘쳐나고 그래서 참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가지 그 코멘트 겸 질문을 하고 싶은 거는 하나는 얼마 전에 타임지 표지 기사에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142세를 살 거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은퇴 후 30년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호응들을 받는데 사실은 141세를 살아갈 아이들은 뭘 가르쳐야 될지가 진짜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그런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못하고 있어서 물론 공교육에 계셨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두 분이 얘기해서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learn how to learn 이고요.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지 어떤 질문에서 출발해야지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 경험의 방식들인데 이게 정답 찾기가 아니고 결국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에서 여러 가지들을 시도를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두 분한테 제일 궁금한 게 어떤 계기에 아 이거다라고 하는 이 저 요즘 뭐 별을 보는 순간이라고 하는 표현 같은데 그런 순간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계기 어떻게 보면 그거를 끝에 노래도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꿈이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꿈이 아 이게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가 여기에 매달릴 수 있겠구나 하는 아주 확신을 갖게 하는 계기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걸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한테 다 먼저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선생님? 네. 일단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고민을 많이 하던 내용이라 저도 이제 아이들이랑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아이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제 얘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별을 본 순간에 이제 여쭤보셨는데 제가 사실 음악을 시작했던 게 제 매니저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동아리에 매니저로 들어가면서 이 매니저로 시작해가지고 내가 유튜브 구독자 한 50만 모아보고 전 세계를 한번 들썩여볼까? 이렇게 시작하진 않았잖아요. 뭔가 항상 그 걸음에는 뭔가 시야가 엄청 넓기도 했지만 되게 당장의 이제 걸음에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한테 뭔가 교육을 할 때 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에 두고 꾸는 작은 꿈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꼭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런 작은 경험이나 성취감 같은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내가 나를 알아가야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걸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그거로부터 오는 아주 작은 성취감들이 모여서 뭔가 하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가 아니겠죠? 여러 가지 길들을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학교나 지역사회나 이렇게 몸집이 크기 때문에 교육이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한 방에 변화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런 작은 것들을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좀 열린 시각을 가지려고 하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 기회 너무 식상한 말인가요? 진짜 근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성취감들을 자꾸 만나게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변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빈 선생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근데 키워드를 뽑자면은, 저는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가장 이기적일 때 가장 이타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키워드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굳건하게 즐기면서 이 땅에 딛고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즐길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꿈꿀 수 있는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직도 저도 확신이 없어요. 지금 과정인데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전 부총리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의 젊은이가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셨고 실력주의로 포장된 세습주의다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답이 없다. 그 나만의 기준을 갖고 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김수익도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의 제기와 그 정답이 없다. 나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 젊은 MZ세대의 어떤 그 행동의 원칙 이런 것들 사이에 관련성 이게 도필까 아니면은 진정한 또 다른 자기의 생의 의미를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너무 어려워지네요. 제가 감히 제가 이렇게 답변을 제 그냥 작은 의견만 말씀드려 보자면 도피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느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제 주변에 이제 그런 일본이 그런 분위기가 많다고 했는데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만 그냥 취하면서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아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가치를 세우는 젊은이들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N잡 시대 쉽게 퇴사를 하면서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불안정해지고 이런 단점들이 많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확실히 이게 엄청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맨날 생각하는 거는 아무튼 아이들은 그런 욕구가 있고 그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바탕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고 어떻게 길을 펼쳐나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 같아서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요?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있는 답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달지쌤님 여기 제가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유튜브 많네요. 그리고 오늘 그 유튜브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유튜브는 보긴 보지만 선생님이 하는 유튜브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서 선생님들이 스승은 아래 선생님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애완이라든지 이런 생각하는 걸 노래로 불러주시고 또 6학년 2반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고 그러셨는데 우리 사회 문화 있죠. 젊은 사람들이 보는 사회 문화. 우리 거짓말 잘하고 요즘 초등학생들 최대 꿈이 건물주 되는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건물주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나 뭐 이렇게 이 세상에 기여하는 거 이런 게 좋은 거야. 막 이렇게 이런 게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할 생각은 없으시죠? 그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혹시 선생님으로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사범학교 시험 봐서 떨어져가지고 못했어요. 항상 꿈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항상 부럽죠.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어차피 유튜브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화, 공정이나 뭐 가치라든지 무슨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젊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걸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유튜브는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그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누가 젊은 사람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도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늘 하는 얘기고 저는 요즘 어떤 거에 조금 어떤 사회 문제에 조금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냐면 아까 이제 증오 이런 키워드를 꺼내 주셨었는데 저도 이제 혐오가 산업이 되는 그런 누군가가 이렇게 진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거를 컨텐츠화해서 그거를 소비하고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나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얘기했던 참교육 문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비난을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을 조금 근절하고 싶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노래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수업을 하듯이 이제 온라인 수업 하듯이 이제 그런 악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본 적도 있고요. 근데 뭐 더디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 사실 제 채널을 보는 분들이 저한테 주신 영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옳은 방향으로 써보고자 그런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방향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